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화요일 오후장 현재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우려가 섞이면서 홍조로 마감했지만 오늘 코스피 국내 증시는 반등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그리스의 지원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1930선까지 회복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자면 현재 기관 쪽에서 2,6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상승을 본격적으로 이어가주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 관망하는 외국인은 선물을 4,6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2,3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의 2,000억 원 넘는 매물이 현재 상승폭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1,926포인트로 어제보다 0.9%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해서 494포인트입니다. 0.4%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장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발 호재에 힘입어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193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920선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91%의 상승세 보이며 192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64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각각 2,462억 원, 외국인 쪽에서 165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중 11시 구간에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0.38%의 하락세 보이며 4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관 쪽에서 342억 원의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발 호재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외환당국에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 많이 줄여 1원 50전 하락해 1,0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14,000원씩 올랐고요. 현재 141만 8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4%의 오름세, 현대모비스는 5%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2.77%의 상승세 보이며 59,40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0.22%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26,800원에,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은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6,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현재 파라다이스가 3%가 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 800원씩 빠져 19,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오쇼핑과 SK브로드밴드는 약 보합권, 반면 서울반도체가 오늘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서가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3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CJ ENM 약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가 1% 이상의 오름세, GS홈쇼핑 역시 3%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 주가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데 더불어 상반기 증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대우증권이 5%의 급등세 보이며 1,500원에, 삼성증권이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48,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역시 3%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역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3%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5%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28만 4천 원에, SL이 오늘 1% 올라 13,400원에, 동양기전 역시 2%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때이른 한파 소식에 전력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주가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옴니시스템이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1,190원에 거래 중이고요. PS텍과 BMT 역시 1% 이상의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사태로 전일 하한가를 보였던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랩이 상승 반전에 성공해 현재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36,850원에, 솔고바이오 역시 오늘은 1%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써니전자는 9% 이상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베이스 역시 9% 이상 빠지면서 현재 1,1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문재인 테마주 이틀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손이 11.64% 올라 4,555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들제약 역시 13% 이상의 오름세, 우리들생명과학 역시 14.04%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오름세를 보였던 박근혜 테마주 오늘은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4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령메디앙스가 12.59% 가장 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서한은 3% 이상의 내림세, 엠텍비전 역시 5%에 가까운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나타내던 오성 LST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밝혀지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하한가에서 벗어난 모습인데요. 현재는 11%의 급락세 보이면서 2,2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편의점 거리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GS 리테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29,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후너스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후너스 현재 2,595원에 거래 중입니다.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 툴룸 레코드와의 레이블 계약을 맺고 첫 발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리바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면서 2,1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 상장된 우리로 광통신이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리로 광통신은 현재 8,3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그리고 증권사의 추천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은 역시나 좀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최근에 굉장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위주로 좀 상승폭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나 그에 따라서 이 현대제철에 대한 문의가 지금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현대제철 일단 물론 철강 업종 내에서는 탑 티어는 역시나 포스코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세컨 티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철강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역시나 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 생산 능력의 이 전기로 철강 제조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봉영광이라는 부문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봉영광이라는 좀 특수한 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철강 업종이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경제의 기초적인 이 수급 논리가 안 맞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지 않지만 일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일단 단가 자체가 굉장히 싸졌고 또 경쟁 국가인 중국이 좀 단가를 내려놓으면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좀 단가가 기본적으로 내려간 것들이 국내 이 철강 회사들의
수익성 악화의 가장 근간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일단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오늘,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좀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것으로 봤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 75,000원대가 바닥으로 좀 자리매김된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해보시라는 말씀,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보시고,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한 77,000원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정해두지 않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더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인가요? 네, 일단 75,000원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 좀 예.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네. 뭐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 가격은 그렇게 크게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현대제철이었는데요. 매수 가격은 77,000원 가능하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목표 가격은 9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지난주 추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S맥이었는데요. 그동안에 17,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오늘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여전히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 S맥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터치 패널과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이 터치 패널 관련된 회사도 뭐 멜파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 않고요. 일단 어제 오늘 좀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담아놨던 종목들 위주로 좀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S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투신권이 조금 매도에 나섰고요. 오늘도 기관 수급이 조금 기관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터치 패널 관련된 회사들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뭐 15,000원대 가격대까지는 밀리더라도 오히려 이 가격대는 조금 더 담아보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지, 뭐 섣부르게 좀 밀렸다고 파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오산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5,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진입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목표 가격 18,000원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M인데요. 사실 예. SM이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뭐 사실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역시나 이 국내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어떤 이슈도 있었고, 사실 SM이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캐파가 찼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인수를 했고, 또 다양한 뭐 드라마 제작에도 영상 사업에도 좀 진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음원이나 음반 발매만으로 먹고 사는 SM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반적인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의지들을 굉장히 역력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긍정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주가 조정이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측정했던 이 영업이익과 SM이 내는 실질적으로 시현했던 영업이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117억 원 정도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은 한 200억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괴리가 발생했던 것은 역시나 일본 쪽에서의 어떤 콘서트 로열티가 너무 낙관적이었고, 반영 자체가 굉장히 좀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영업이익이 차이가 난 것 같고요. 뭐 사업군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일단 최근에 주가 조정이 오히려 SM을 좀 담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마련해 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닝 쇼크는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로 SM은 그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어떤 역발상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투신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차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SM을 좀 포트폴리오에 실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 뭐 오늘 종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뭐 한 42,000원대까지는 버텨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부터 뭐 42,000원, 700원, 뭐 43,000원대까지는 좀 담으셔도 되는 가격이다. 목표가로는 5만 원, 손절가로는 41,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M의 주가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컸던 SM이 오늘의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5만 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국가 채무 부담을 오는 2020년까지 400억 유로 줄여주기로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와 IMF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시간의 회의 끝에 그리스 국가 채무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124%로 기존 120%보다 소폭 완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사이버 먼데이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M이 미국 500개 소매업체의 웹사이트의 인터넷 거래를 집계한 결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사이버 먼데이인 26일 정오까지 인터넷에서의 매출은 전년 대비 2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 증가율인 1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제18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대전역 세종시 대평시장 등을 잇따라 찾으며 중원인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경남을 선택해 PK 민심 잡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포스코의 장기 신용 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부여했으며 등급 강등 이유로 인수합병 등 공격적인 투자와 수익성 약화에 따른 부채 수준 확대 등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어제 내리더니 하루 만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강세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제 사이버 먼데이 등 이제 연말 쇼핑 특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전기전자 업종의 수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이제 144만 3천 원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는 이제 좀 무관하게 이제 삼성전자의 수익성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 상승세에 이제 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내년도 역시도 스마트폰 매출이 현재 한 2억 8천만 대 규모가 한 3억대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300불 이상의 어떤 고가폰 비중도 계속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어서 휴대폰 사업부 이익이 현재 올해 한 19조 원에서 내년도 한 21조 원 정도로 좀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휴대폰 사업부의 어떤 실적 성장과 그리고 이제 대규모 보유연금을 활용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감들이 좀 고조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강세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40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매수 대응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시라면은 삼성그룹주 ETF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등 그 전자 지분 보유 기업들을 좀 번외로 공략해보는 것도 좀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님께서 지난 시간 시장 불확실성 핵심 변수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오늘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스의 지원 문제가 유로존에서 해결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유로존과 IMF가 그 그리스의 그 437억 유로의 이제 3차 구제금융자금 이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2020년까지 이제 그리스의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124%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 3주간 좀 지대한 회의 과정 통해서 좀 끌고 왔었던 좀 내용들이 좀 타결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당분간 그리스 우려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좀 모습입니다. 당초에 일단 IMF가 주장했던 채무 탕감 문제 등은 이제 독일을 위시한 이제 유로존 국가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가 못했었고, 좀 채무 감축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 제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기존 대출금 530억 유로에 대한 어떤 이자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ESM 자금을 활용해서 좀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방안 등을 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어떤 대불확실성 중에 이제 하나였던 그 그리스 구제금융 이슈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2,000선까지 어떤 단기 반등세는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렉시트 우려는 피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던 코스피 1830선 이탈 가능성은 적어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와 민감주 각각 어떻게 담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미국과 중국, 이게 이른바 이제 G2로 불리는 이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양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보셨던 대로 그 대외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되면서 좀 지수가 다시금 이제 1900선을 회복하면서 최근에 일단 그 경기 방어주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 이제 투자분들의 어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 방어주 대비 경기 민감주의 그 상대 PBR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2008년에 이제 유례없는 어떤 불안 국면을 제외하고는 보통 한 1.2배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방어주와 민감주의 어떤 상대 PBR을 계산해 보니까 2010년 이후 최저치인 한 1.1배 수준까지 좀 근접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방어주 대비해서 경기 민감주의 어떤 주가 어떤 퍼포먼스가 아주 극도로 부진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경기 방어주 대비 이제 경기 민감주의 어떤 상대 PBR 지수는 이제 글로벌 PMI와 이제 좀 밀접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등 어떤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PBR의 어떤 개선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4분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경기 민감주의 어떤 점진적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MSCI 코리아 12개월 선행 PER이 한 8배, PBR은 1배 수준으로 이제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의 이제 PER은 52주 평균 기준으로 해서 뭐 상승 시에는 플러스 1배, 그러니까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한 2배 표준 편차 수준으로 좀 움직였었고요. PBR 경우에는 상승 하락 각 경우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표준 편차 내 밴드에서 움직여왔습니다. 근데 현재 PER과 PBR 모두 역사적 저점 수준에 일단 근접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 글로벌 리세션 발발 초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이미 가격적으로 다 프라이싱이 돼 있고, 그리고 위기를 어떤 해결하고 또 어떤 봉합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좀 상기를 해본다라면은 자금의 어떤 밸류에이션 하락, 지표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어떤 배경은 어떤 매크로나 그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 빠르게 회복하기보다는 어떤 한국 시장의 어떤 위험 프리미엄이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이후 어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어떤 시장 전반의 어떤 상승세가 좀 확산되고 연결될 걸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장 전망과 전략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지원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늘장 호재가 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얼마나 더 오를까요? 네,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추가 지금 제대로 끼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0년까지 124%로 상당히 조금 완만하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구제금융에 대한 지급 합의가 437억 유로로 일단은 뭐 세 차례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또 이자도 낮춰지면서 적어도 GDP 대비 4.5%의 재정 흑자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으로 이번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개가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증시의 향후 밴드는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하단이 확보가 되면서 위로는 조금 열리는 국면으로 전환을 예상합니다. 즉 증시 밴드는 1880을 하단으로 해서 2020포인트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위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시장의 밴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1856 저점을 최근에 찍고 나서 다시 금일 장중 고점 1930까지의 상승 자체는 사실상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5%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만큼이나 일단 지수는 많이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의 상승은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동안의 반등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줬다기 좀 보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반등 정도의 영역에서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장이 그러한 기대감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희망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이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시 흐름 자체가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에 대거 동참해줬다는 측면에서 지수에 대한 업종별로 골고루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건설, 대형 우량주들 이쪽으로도 관심 가지면서 증시 밴드를 위로 조금 긍정적으로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 호평도 이어지던데요. 이쯤에서 삼성전자를 담아봐도 되는 것은 아닐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서 자동차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내렸던 자동차주가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지에 대해서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호평에 대한 리서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가 단독 드리블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증시 상승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영향력만큼이나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좀 확산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타 종목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홀딩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다른 종목에서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거의 풀로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관의 수급적인 영향력이 삼성전자에서 이전만큼이나 강하게 유입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추가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줘야 되는데 최근까지 외국인들은 130만 원 언더까지도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최근 140만 원대에서 훌쩍 넘어 있는 가격대로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집중 포화를 쏟아붓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에 대한 순매수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IT 대형주에서 충분히 해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IT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은 골드만삭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IT 비중이 20%로 가장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8월 이후에 포트폴리오에서 IT 비중을 아직까지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보면 IT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면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또 삼성전자 혼자 단독 드립을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보면 타 종목에서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은 지금은 자동차들이 낙폭하되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외국인의 입맛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결정될지 또는 단기 반등에 그칠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관은 최근에 기아차를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외국인과 기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는 상승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 상승의 밑불 지피기로는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포트에 담고자 하는 의지가 개인 투자가들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들이 장기 홀딩 측면에서 두고 왔는지 또는 낙폭과대를 이용한 가격 매매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두고 왔는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고 트레이딩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도 또 추가 매수가 늘어나면서 또 오른다고 보면 그때 추격 매수에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주를 접근하실 때 현대차, 기아차를 나눠서 볼 때 기아차의 경우는 플래그십 세단 K9의 시장에서 실패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일단은 매수 의향이 있다면 현대차를 공략해보고 현대차에 집중된 부품주들을 공략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앞으로 위로 열어놓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접근해 보시고요. 기관에서 조선철강화학건설에 대한 중립 리포트를 냈다가 최근에 또 급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배트를 짧게 잡고 외국인 수급 유지되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 종목은 LS산전과 효성, 현대백화점, 삼성, SDI 등등으로 매수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궁금하신 포트폴리오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 기술적으로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오늘장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근데 궁금한데 일단 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뭐 지금의 상승 추세를 먼저 즐기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의 어떤 그 수급 구조라든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196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61선 그러니까 1935포인트도 돌파할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조금 그 확인할 될 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 청산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1860포인트까지 갔던 시장 지수가 지금 현재 1925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여기 어떤 큰 원동력은 1차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어떤 선물 매도 청산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잠시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눈에 보신 바와 같이 차트를 좀 해본다면은 자, 11월 16일부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지면서 시장 현재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죠. 1차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 청산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먼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만 그 현물시장에서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 업종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그동안 약했던 업종들이 그리고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있던 선물시장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오던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현물시장이 같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술적 반등에 의한 어떤 그런 추세를 1차적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1935포인트, 1960포인트까지 계속해서 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주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업종, 건설업종, 자동차업종, 조선업종, 철강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조선 그리고 건설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보셔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 IT업종, 자동차업종이 얼마만큼 강세를 보일지가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한번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61선 1935포인트를 좀 올라타주게 된다면 1960포인트의 어떤 돌파 여부도 좀 신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장 대응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물 매도 정산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 보시고요. 선물에 의한 어떤 시장 상승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장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지 여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다 좋겠지만 수익이 네. 내는 종목이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자를 때 빠르게 자르고 일단 수익이 극대화가 되면 조금 길게 가져가는 편인데 오늘은 좀 상승 추세가 조금 긍정적인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모건코리아였습니다. 모건코리아인데 네. 지금 원자력에 어떤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자력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자력 테마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도 시장 경쟁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산업에 대부분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주도 계속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조달청과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수상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21억 정도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증가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전략만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4,000원 부근에서 현재 바닥을 다지고 현재 완만하게 지금 이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급하게 올라가도 좋겠지만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 관심주로서 한번 접근해보면 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매수가는 아마 4,980원 현재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980원을 금일 종가 기준에서 매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400원, 손절가는 4,750원이 깨지면은 일단 이 추세가 좀 깨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750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비중 한 10% 담고요. 한 3달 정도 길게 한번 안정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시면서 오늘 에너토크를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수익률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이었는데요. 디지털 옵틱이 20% 비중이었고 크린앤사이언스가 10% 비중이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디지털 옵틱은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었는데 목표가, 손절가 상향 조정한다고 하십니다. AS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크린앤사이언스는 현재 7% 수익 중인데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두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옵틱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나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 네. 이 상승세가 계속되는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팔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4.6% 정도 약세를 목표가 달성하고 난 이후에 좀 4.6%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월 14일도 있었다가 상승률에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추세가 깨졌을 경우에 그렇게 좀 판단할게요. 그래서 추세가 깨진 가격이 제가 보기엔 15,900원 이 정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15,900원으로 손절가라기보다는 매도가가 맞겠죠. 매도가 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을 제시했었는데 18,000원 조금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린사이언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현재 수익이 이게 7%가 좀 났는데 솔직히 조금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1%, 2%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종목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에 비한다면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포트를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에너토크도 마찬가지로 크린사이언스와 같이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수정된 두 종목 전략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 에너토크까지 총 3종목인데요. 비중은 디지털 옵틱 10%로 줄이시고요. 크린앤사이언스 10%, 에너토크 마찬가지로 10%로 담으십니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디지털 옵틱은 18,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마찬가지로 15,900원으로 조정하십니다. 퀸앤사이언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에너토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수급과 특징 업종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수는 지금 1925포인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역시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지금 3천억 정도 가까운 2,90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 투신의 매수 이 부분도 좀 유입이 되고 프로그램 쪽 매수가 또 상당한 부분은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2,600억 정도 그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제가 시장에 대한 어제부터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1900선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 또 비차익 쪽에서 유입되는 차익 쪽에서 유입이 되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좀 상승한 부분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오늘 뭐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쪽은 운수장비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와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 금속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전자, 건설,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는 약간은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동안 강세 속에서 약간의 좀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여전히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전기전자 쪽에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판단이 들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금액은 좀 크진 않습니다만 유통 쪽이나 건설, 운수창고 이러한 쪽에 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기관의 강한 프로그램 쪽, 연기금, 투신 이러한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지금 1930포인트까지 장중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장기 이평선이 있는 그 위치에서 1930포인트에서 딱 좀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면서 전략적인 부분은 있다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좀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면서 0.5% 정도 지금 하락 구간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493포인트.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만 이러한 흐름도 방금 전에 코스피 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능하다는 부분에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그동안 강했던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약간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또 전에 또 이런 매수가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기존에 좀 강했던 이러한 종목들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같이 지금 저가 매수, 코스피 쪽에서의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우량주, 대형주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는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전에 그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게 되죠. 밸류가 높게 평가됐던 쪽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밸류가 좀 낮게 지금 낮은 상태에 있는 종목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자금의 흐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여러분들 뭐 오늘 보시다시피 뭐 건설이라든가 자동차 쪽 그리고 조선업종, 화학업종, 또 증권업종도 오늘 강한 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각 업종별로의 뭐 종목별로의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사실 뭐 이러한 흐름은 오늘은 뭐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합의 부분과 구제금융 승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3차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 부분 이 부분이 뭐 같은 이유라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지 어떤 업종의 흐름,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시장의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두 축이었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과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 한 가지 악재 부분이 좀 소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나 완화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일단은 일전에 저희 1900선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주식 비중 확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여전히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1900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70% 정도 혹은 80% 정도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은 한 20-30% 정도 일전에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어떠한 업종에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IT 쪽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올 때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 다시 최근에 제가 또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건설 쪽에서 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각 업종에서 모든 또 종목들이 다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업종에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수급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의 상승 부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그런 관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트레이딩하고 이런 매매하는 관점에서 더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195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의 또 어느 정도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잘 매수를 한 상태에서 수익이 났다면 어느 정도 한번 또 수익을 챙겨주는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00선에 대한 지지 확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정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단 밴드 1950포인트 올 때까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나가서 끌고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근접하는 과정이 나타날 때 추가적인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또 현금화를 시켜서 다시 한 번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한 채로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1925포인트로 0.9%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해서 4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경제TV를 LGU 플러스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더 큰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